판다와 친구들의 숲속 여행. 자, 여기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착한 판다 한 마리가 있어요. 가방에는 대나무 한 개가 들어있네요. 오늘 처음으로 집을 떠나 여행하는 날이에요. 눈에 두려움이 가득한데요. 우리 판다는 첫 나들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판다가 강가에 도착했어요. 물속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요. 판다는 처음 보는 생명체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건 귀여운 해달이었어요. 해달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해달은 성격이 많이 밝아요. 판다도 얼떨결에 안녕 하고 인사를 했어요. 인사만 하면 친구가 되는 우리 동물 친구들이에요. 벌써 같이 여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따뜻한 햇빛에 노릇노릇 구워진 것 같은 색깔의 생명체가 나타났네요. 카피바라예요. 또 셋이서 바로 친구가 될 거예요. 역시 바로 친구가 됐죠? 셋이 처음 보는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풀숲에서 삐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 친구는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했어요. 아기 새였어요. 아기 새가 엄마를 잃어버렸나 봐요. 판다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고 해달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카피바라는 눈빛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일 거예요. 아기 새가 열심히 삐약거리는데 무슨 소린지 다들 모르는 눈치예요. 아기 새는 엄마 새를 잃어버렸다고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판다는 그래도 들어주는데 해달 친구랑 카피바라 친구는 내가 나올 때 집에 에어컨을 끄고 나왔었나? 하는 표정이네요. 과연 우리 아기 새는 엄마 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새 친구들은 잘 도와줄까요? 아기 새의 부탁을 들어주고 엄마 새를 찾기로 새 친구들은 정했어요. 카피바라가 덩치는 더 크지만 판다가 그래도 곰이니까 힘을 좀 쓰네요. 쓰러진 나무를 치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엄마 새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수영선수 해달이 나섰어요. 분명히 물속에는 엄마 새가 없을 것 같은데 엄마 새가 있으면 아기 새는 많이 슬퍼질 거예요. 그냥 날이 더워서 수영을 하고 싶어서 수영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모두들 해달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해달이 수영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카피바라는 더워서 그늘을 찾다가 엄마 새의 깃털을 발견했어요. 더워서 그늘을 찾다가 깃털을 찾은 카피바라는 이거 내가 찾은 거야 하고 생색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친구들과 토끼, 다람쥐, 사슴 친구들도 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나무를 잘 타는 다람쥐가 이 깃털의 주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엄마 새가 둥지에서 아기를 찾으면서 불안에 떨고 있네요. 아기를 잃어버리면 찾으러 가서 없을 줄 알았는데 둥지 근처에서 불안해하기만 하는 거 보니 역시 새는 새였네요. 아기 새는 엄마와 드디어 재회를 했어요. 아이가 안 보였을 때 부모님 마음은 겪어보지 않고선 몰라요. 아마 엄마 새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거예요. 엄마 새가 아름다운 깃털을 새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판다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해달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카피바라의 표정은 알 수가 없네요. 저 깃털은 엄마 새에게는 소중한 보물 같아 보여요. 하지만 새 친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될지는 알 수가 없네요. 오늘 만난 새 친구들이 멋진 여행을 끝내고 평온한 표정으로 쉬고 있네요. 그런데 잠깐, 카피바라 머리 위에 저건 아기 새 같은데요? 엄마 새는 다시 아기 새를 잃어버린 걸까요? 새 친구는 다음에도 같이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 아기 새는 계속 카피바라의 머리 위에 있을까요? 엄마한테 돌아갈까요? 새 친구가 같이 집에 있는 걸 보니 같이 살기로 했나 봐요. 카피바라의 머리 위에 새가 아기 새가 아니네요. 아기 새는 엄마에게 돌아갔나 봐요. 다행이네요. 근데
지금 머리 위에 있는 새의 정체는 뭘까요? 새 친구가 맛있는 저녁을 먹네요. 오늘 판다는 혼자 떠난 첫 나들이에서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음에는 어떤 모험과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침 햇살이 비추는 아름다운 수석입니다. 새들은 노래하고 시냇물은 졸졸 흐르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집이에요. 이제 새 친구들이 같이 살아서 집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사이좋게 아침 식사를 해요. 아침을 먹으면 학습 효율이 오른다고 하는데 새 친구들은 공부도 참 잘할 것 같아요. 동물 친구들이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요. 해달은 식사를 하고 수영을 하고 있어요. 밥 먹은 다음에 바로 수영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은 아시죠? 카피바라는 강가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카피바라는 정말 인기쟁이에요. 하지만 우리 판다는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으로 바로 잠이 들었어요. 주변은 전쟁터였어요. 떨어진 음식 쓰레기들,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하지만 판다는 행복하게 잠이 들어 있어요. 바로 그 시간, 나무 바닥 틈새 밑에서 스물스물 움직이는 불길한 생명체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바퀴벌레들이었어요. 여기선 참 귀엽죠? 우리 친구들은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귀엽진 않아요. 바퀴벌레들은 저도 친구라고 부르진 않을 거예요. 바퀴벌레들이 떨어진 음식을 발견했어요. 그중 대장 바퀴벌레가 신호를 보냈어요. 불길하고 불결한 미래가 다가올 것 같아요. 역시 바퀴벌레 새끼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바퀴벌레들은 파티를 했어요. 그때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온 카피바라가 바퀴를 발견했어요. 저런, 카피바라는 깜짝 놀랐어요. 카피바라는 어떻게 될까요? 카피바라는 바퀴벌레들과 친구가 됐어요. 카피바라는 정말 선입견 없는 인기쟁이에요. 이제는 바퀴벌레들이 카피바라의 등에도 타고 머리에도 올라갔어요. 카피바라처럼 산다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막 들어온 해달은 바퀴벌레를 보고 놀라 소리쳤어요. 지저분한 바닥에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해달은 친구들을 찾았어요. 판다가 자고 있는 소파 주변을 보니 이 사건의 범인은 판다였어요. 아까 많이 먹을 때부터 해달을 알아봤어요. 저러다 당스파이크 와서 치우지도 않고 자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잠깐, 그럼 카피바라는? 해달은 카피바라의 친화력을 보고 잠깐 정신이 나갔답니다. 해달은 알고 있었어요.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면 지는 거다. 차분하게 차를 한잔하면서 부드럽게 판다를 깨웠어요. 판다야, 일어나봐. 아까 먹고 바로 잠든 거야? 너 어떻게 한번 오늘 나한테 먼지나게 맞아볼 거야? 왜 이런 정신나간 짓을 했니? 응? 판다야? 해달은 부드럽게 무서웠어요. 그 상황을 보던 카피바라는 바퀴벌레 친구들에게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나쁜 친구가 아니야. 하지만 친구들이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바퀴벌레 약을 뿌릴 것 같아. 그럼 너희는 지금 보는 세상이 마지막이 될 거야. 바퀴벌레 친구들은 질서정연하게 집 밖으로 나갔어요. 해달이 말했어요. 판다가 싼 똥이지만 우리도 얹혀 사는 입장이니까 같이 치우자. 셋은 같이 즐겁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어요. 집이 깨끗해져 갔어요. 바퀴벌레들도 청소를 같이 하네요. 청소가 끝나면 나가기로 했나봐요. 새 친구는 청소를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했어요. 집에 놀러온 손님의 정체는 바퀴벌레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과자나 음식을 먹을 때 흘리면 꼭 깨끗이 치우기로 약속해요. 여기서 바퀴벌레는 그래도 볼만하지만 알죠? 우리 현실에서 바퀴벌레는 아빠 엄마도 무서워한답니다. 우리 새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너무 더운 여름날 물놀이는 안전하게. 너무너무 더운 한여름이에요. 판다와 해달은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카피바라는 더위를 안 타나 보네요. 항상 기분이 좋은 친구예요. 해달은 친구들에게 자기가 아는 시원한 호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다와 카피바라 모두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은 바로 튜브와 간식, 수건, 물놀이를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출발했어요. 친구들이 물놀이 용품을 챙겨서 시원한 호수에 도착했어요. 모두들 즐거운 물놀이 생각에 흥겨운 모습이에요. 호수에는 먼저 온 우리 가족들이 있었어요. 새 친구들은 물을 가슴에 적시며 물놀이 할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심장 마사지를 해주세요. 드디어 물놀이가 시작됐어요. 오리 가족들은 뭔가 물이 튀어서인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을 생각하고 놀아야 되는데 판다는 오늘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오, 이런 판다가 높은 바위를 발견했어요. 저 바위는 너무 위험해 보여요. 해달과 카피바라는 판다가 어떤 일을 하려는지 알고 불안해하면서 말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판다는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어느새 바위 위에 올라갔고 그 위에서 바로 점프를 했어요. 판다는 곰이에요. 곰이 저 높이에서 뛰어내렸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보라가 일고 파도가 해일처럼 출렁거렸어요. 오리 가족의 즐거운 오후에 판다가 떨어졌어요. 오리 가족은 파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아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막내가 사라졌어요. 판다는 너무 미안해했어요. 해달은 웃으며 바라보고 있어요. 해달은 마음이 없는 걸까요? 카피바라는 묵묵히 저쪽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해달의 미소는 걱정 말라는 미소였을까요? 제일 먼저 물로 뛰어들어서 오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해달이 그렇게 이상한 친구는 아니죠. 잠깐. 하지만 물속에서 아기 오리가 발견된다면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해달은 지난번에 엄마 새를 찾을 때도 이번에도 어떤 상황을 예상하고 어떤 모습의 상대를 찾는 걸까요? 다시 해달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네요. 한편 카피바라는 인기쟁이라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려나 봐요. 많은 친구들이 찾아주면 금방 찾을 거예요. 잠깐, 자세히 보니 친구들이 카피바라만 보고 있네요. 카피바라는 인기쟁이에요. 판다는 자기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들어
아기 오리를 찾으러 나무에 열심히 올라갔어요. 그때 맞은편 나무에 튜브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판다가 아기 오리를 찾았어요. 판다가 일으킨 물보라에 튜브랑 같이 날아간 오리가 튜브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어요. 오리 가족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판다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를 했어요. 모두 행복한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물놀이를 할 때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놀아야겠죠? 판다는 오늘 주변에 대한 배려를 배웠어요. 멀리서 물놀이를 지켜보고 있네요. 잠깐, 아빠 오리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요. 기분 탓이겠죠? 즐거운 새 친구들의 물놀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편에 또 만나요. 마음이 앉는 자리. 오늘은 판다와 해달 그리고 카피바라가 숲속으로 소풍을 왔어요. 판다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키가 많이 컸네요. 소풍 장소에 도착해 보니 많은 동물 친구들이 보였어요. 보기만 해도 여유로운 삶이네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다음에 우리도 가면 되니까. 오, 저런. 나무 밑에 어린 토끼 친구가 세상 다 산 표정을 짓고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새 친구들은 토끼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가요? 토끼가 조용히 말했어요.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 모르겠어. 초면에 반말을? 왜 친구가 없는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어리니까. 어렸을 적 제일 중요한 고민들 중 하나죠. 정답이 없는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때 판다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먹을 걸로 꼬시면 돼. 판다야, 넌 친구를 그렇게 사귀었던 거니? 이런. 토끼는 판다 말을 듣고 친구들에게 당근을 나눠줬어요. 친구들은 고맙다며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저 끝에 토끼는 무료 당근이 상태가 안 좋다며 시무룩해 하고 있네요. 저 친구는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먹고 나자 다시 자기들끼리 놀러 갔어요. 맞아요. 음식이 사라지니 친구도 사라지죠. 돈으로 만든 친구는 돈 떨어지면 사라지거든요. 이래서 친구가 어려운 거죠. 이번에는 해달이 말했어요. 먼저 인사해보는 건 어때? 친구를 사귀는 첫 단계로 반드시 필요한 게 인사죠. 해달이 제대로 가르쳐주네요. 토끼가 인사를 하니 친구들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네요. 하지만 인사가 끝나자 친구들은 다시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해달아, 그 다음이 있어야지. 판다와 해달도 함께 고민했어요.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또 있을까?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판다가 우연히 옆을 바라봤어요. 커다란 나무 아래 카피바라 주변에는 새도, 거북이도, 다람쥐도, 사슴도, 토끼들도 모두 편안하게 함께 쉬고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에겐 최고의 인기쟁이 카피바라가 옆에 있었어요. 판다가 물었어요. 카피바라, 넌 어떻게 친구가 그렇게 많아? 그러게요. 나도 궁금한데. 카피바라 표정을 보니 뭔가가 있긴 있나봐요. 카피바라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카피바라야, 자는 건 아니지?
빨리 말해줘. 카피바라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옆에 있었어. 판다랑 해달은 카피바라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토끼는 꾀돌이였어요. 뭔가 바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토끼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토끼는 자연스럽게 무리와 어울리며 친구가 된 것 같아요. 토끼의 고민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죠? 판다와 해달은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토끼가 행복해 보이니까 좋아하는 것 같고, 카피바라는 항상 같은 표정이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카피바라가 생각하는 친구란 그냥 옆에 있어주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네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친구 사귀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봐요. 꼬리가 작은 공작새. 아침 햇살이 드리워진 숲속 풍경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새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요? 오, 강가에 앉아 있네요. 해달이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나 어제 수영을 하다가 BTS 만났어. BTS 친구들이 나한테 수영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줬어. 해달은 참 재미난 친구네요. 판다는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는 표정으로 듣고 있네요. 카피바라는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새 친구들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해달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해달은 귀여운 수다쟁이 소설가예요. 그때 하늘에서 아름다운 깃털이 날아왔어요. 새 친구들은 앞에 떨어진 깃털을 바라보았어요. 드디어 해달의 수다가 멈췄어요. 판다는 깃털을 들고 누구 깃털일까 궁금해했어요. 해달은 나 그거 알아. 그건 비둘기 깃털이야. 아니에요. 그건 공작새의 깃털일 거예요. 해달은 말이 참 많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져요. 새 친구들은 깃털을 따라서 오늘의 여행을 떠났어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 작은 공작새예요. 어린 공작새는 주변을 살피며 꼬리를 멋있게 펼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되는지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판다는 주워온 깃털로 부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판다가 실수로 나뭇가지를 밟았어요. 작은 공작새는 놀라서 소리가 나는 것을 쳐다봤어요. 판다가 공작새 깃털을 하나로 안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스토커 같아 보였어요. 판다는 모은 깃털을 공작새에게 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공작새는 이해를 해줬어요. 그런데 저 정도 빠지면 탈모가 심각하게 진행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저도 탈모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마음이 씁쓸한데요. 공작새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새 친구들은 공작새가 왜 속상해하는지 알게 됐어요. 어린 공작새는 새 친구를 언덕으로 데려갔어요. 언덕 뒤편에는 아름다운 깃털을 화려하게 펼치면서 놀고 있는 다른 공작새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공작새의 고민은 자신의 깃털이 화려하지 못해서 속상한 거였어요. 뭐든 빠져서 횡하면 속상하긴 매 한 가지예요. 그때
판다가 나무를 한번 타보겠다는 듯 나무 줄기를 꼭 끌어안았어요. 나무 줄기가 뚝 끊어졌어요. 쿵하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모습이 귀여워요. 해달은 갑자기 자빠지는 몸개그를 펼쳤어요. 공작새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카피바라는 나무에 달린 열매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공작새의 고민을 듣기는 한 걸까요? 어린 공작새는 드디어 새 친구를 바라보며 재밌다는 듯 웃었어요. 작전은 성공했네요. 그때였어요. 판다와 해달의 말도 안 되는 몸개그에 하늘이 화가 난 것 같아요. 보통 화난 게 아니에요. 강풍이 몰아치고 꼬리가 멋진 공작새들은 강풍에 날아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지만 우리 작은 공작새 친구는 평온해 보였어요. 맞아요. 우리도 풍성하면 바람이 심할 때 헤어스타일 망가질까 걱정하지만 탈모인들은 평온해요. 작은 공작새가 지금 느낀 평온함은 조금 슬픈 평온함이에요. 바로 그때였어요. 삐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아기 새들이 위험에 빠졌어요. 이럴 때 아빠 엄마 새들은 바람에 날아간 걸까요? 지금 아기 새들만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에요. 이런 태풍급 강풍에도 흔들림 없는 우리의 작은 공작새는 바람을 뚫고 들어가서 아기 새들을 구해냈어요. 판다는 길을 막은 나무를 치웠어요. 해달은 물에 빠진 아기 새를 구했어요. 카피바라는 공포에 떨고 있는 아기 새들 옆에 있어줬어요. 아기 새들은 카피바라 옆에 있으니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카피바라는 초능력자인 것 같아요. 판다는 공작새의 용기에 박수를 쳐주었어요. 해달은 칭찬을 해주었어요. 카피바라는 웃고 있어요. 공작새는 항상 자신의 초라한 깃털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자신의 장점을 찾고 자신감을 찾았어요. 자신있게 깃털을 펼쳤어요. 탈모인이 멋있는 포즈로 바람을 맞으며 몇 가닥 안 남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모습 같았지만 생명을 구한 공작새의 깃털이기에 우린 모두 알아요. 저것이 진정 멋있는 깃털이라는 것을요. 우린 가끔 남들과 비교도 당해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면서 기분이 우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린 모두 자기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봐주는 생명체는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 다음 여행도 함께해요. 숲속의 위대한 건축가. 어느 따뜻한 오후였어요. 판다와 해달, 카피바라는 숲속 강가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판다는 나무에 기대어 맛있는 대나무를 먹고 카피바라는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해달은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나 수영 좀 하고 올게. 해달은 조금씩 강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어느새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왔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강 저편에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커다란 통나무와 나뭇가지들이 산처럼 높이 쌓여 있었죠. 궁금해진 해달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강을 가로막을 만큼 거대한 나무 구조물이 펼쳐져 있었어요. 해달은 정말로 숲속에 숨겨진 거대한 궁전을 발견한 줄 알았어요. 친구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진 해달은 곧장 몸을 돌려서 친구들한테 헤엄쳐 돌아갔어요. 얘들아. 해달이 물에서 뛰어나오자마자 내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 이만한 궁전. 판다가 깜짝 놀랐어요. 궁전? 거기 맛있는 것도 있어? 해달이 말했어요. 그건 모르겠고 빨리 가보자. 새 친구는 해달을 따라 길을 나섰어요. 신이 난 해달은 저만치 앞서가고
판다도 열심히 따라갔죠. 마침내 새 친구는 해달이 발견한 곳에 도착했어요. 수많은 나뭇가지와 통나무가 서로 얽혀 있었어요. 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벽을 만들고 있었죠. 그때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뭘까요? 그곳에는 작은 비버 한 마리가 있었어요. 비버는 자기 몸보다 커다란 나뭇가지를 끌고 열심히 댐을 옮기고 있었답니다. 해달은 비버를 보고 거대한 댐을 보고 다시 비버를 바라봤어요. 설마 저걸 네가 만든 거야? 비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한 댐을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였죠. 그 위에 하나를 올리고 또 하나를 올렸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애써 만든 곳이 무너지기도 했어요. 물살에 나뭇가지가 떠내려갈 때도 있었죠. 판다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비버가 대답했어요. 다시 고쳤지. 또 무너지면 또 고쳤어. 또 무너지면 비버는 빙긋 웃었어요. 또 고치면 되지. 판다야, 이제 그만. 그러자 해달이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도 도와주자. 그날 새 친구는 비버와 함께 일하기로 했답니다. 해달은 물속에서 작은 나뭇가지를 모았어요. 하나 가져오고 또 하나 가져오고. 해달은 생각보다 훌륭한 일꾼이었어요. 판다는 커다란 통나무를 맡았어요. 이 정도쯤이야. 그렇다면 카피바라는 어땠을까요? 카피바라도 열심히 했어요. 아마도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하자 그늘에 털썩 앉았습니다. 카피바라야, 네가 가져온 게 혹시 똥은 아니겠지?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비버가 댐의 한쪽에서 작은 틈을 발견했어요. 틈 사이로 물이 졸졸 새고 있었죠. 판다가 커다란 나뭇가지를 가져왔지만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카피바라가 아까부터 옮기던 정체불명의 그 똥인가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비버의 눈이 반짝 띄었어요. 바로 그거야. 비버와 친구들은 카피바라가 가져온 진흙을 작은 틈에 꾹꾹 눌러 넣었어요. 다행이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자 졸졸 흐르던 물이 점점 가늘어지더니 마침내 멈췄어요. 조금 느리긴 했지만 카피바라의 작은 노력도 꼭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었어요. 비버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 보였어요. 거대한 댐도 처음에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를 놓고 다음날 또 하나를 놓고 무너지면 다시 쌓고 또 무너지면 다시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은 함께 고친 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작은 일을 오늘 하나 그리고 내일 또 하나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중간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판다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대나무를 하나씩 먹기 시작했어요. 해달이 물었어요. 판다야, 비버한테 배운 게 그거야? 판다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응, 매일 꾸준히. 아무래도 판다는 원래부터 꾸준히 잘하는 일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다음 여행도 함께해요. 도토리를 너무 많이 모은 다람쥐. 오늘은 새 친구들이 숲길을 산책하고 있어요. 그림체가 바뀐 것 같죠? 기분 탓이 아니에요. 기분 전환이에요. 이런 그림체는 어떤지 댓글 남겨주세요. 도토리의 눈이 돌아간 다람쥐가 앞에 있네요. 저렇게 많은 도토리로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해요. 새 친구들은 다람쥐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다람쥐는 여기저기 도토리를 숨기고 있어요. 눈이 돌아가서 새 친구들도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혼자서 갑자기 말을 했어요. 겨울은 길어. 겨울을 준비하려면 더 많은 도토리가 필요해. 혼자서 말을 하다니
확실히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판다는 충격을 받았어요. 난 대나무를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다람쥐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판다는 대나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다람쥐는 같은 편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래, 잘하고 있어. 겨울은 길어. 해달도 조용히 조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카피바라는 누워 있어요. 두 친구들이 걱정되는 눈빛으로 바라봐요. 너는 겨울 준비 안 해? 하고 있어. 뭘? 따뜻할 때 많이 따뜻해지려고. 역시 카피바라. 다람쥐의 표정이 이상해요. 항상 사악한 표정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내 도토리 어디 있지? 아, 너무 많이 숨겨서 자기도 기억이 안 나요. 새 친구들은 뒤에서 보며 말했어요. 바보. 그래도 새 친구들은 다람쥐를 도와 도토리를 찾아주기로 했어요. 해달은 도토리를 찾아준다며 땅을 팠어요. 땅을 파보니 거기에는 조개가 한가득이에요. 해달은 다람쥐를 조롱한 게 분명해요. 다람쥐의 표정이 안 좋아요. 해달은 장난꾸러기예요. 다람쥐는 해달에게 니킥을 날리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눈앞에 있던 낙엽더미 안에 큰 도토리같이 생긴 것이 있었어요. 카피바라 궁둥이였어요. 카피바라도 조용히 다람쥐 놀리기에 동참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람쥐가 풀이 죽었어요. 제일 먼저 놀리던 해달은 괜찮다며 위로해줬어요.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른 해달이에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못 찾아서 강제 다이어트를 했는지 홀쭉해졌네요. 이게 뭐지? 해달은 바로 알아봤어요. 이건 바로 참나무의 새싹이었어요. 맞아요. 다람쥐가 잃어버린 도토리들이 참나무의 새싹이 되었어요. 참나무의 새싹이 숲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람쥐는 기분이 좋았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도토리가 새로운 숲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실수도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답니다. 다람쥐가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도토리를 발견했어요. 이런, 다시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다람쥐는 바로 도토리를 들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판다와 해달이 쫓아가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 카피바라는 생각했어요. 역시 다람쥐는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새 친구의 모험이 정해질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판다의 요리교실. 오늘은 새 친구들이 여름 휴가로 펜션에 놀러 왔어요. 판다는 친구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해달은 덤벙대는 판다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요. 판다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요리는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고. 해달은 여전히 믿음이 가지 않아요.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하나 봐요. 판다는 자신있게 요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당근을 들고 먹네요. 이번에는 버섯을 냄비에 넣는 게 아니라 또 맛있게 먹었어요. 이번에야말로
냄비에 열매를 넣으려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또 먹었어요. 해달은 말했어요. 너 왜 요리는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거야? 판다도 알아차렸어요. 냄비가 비어 있다는 것을요. 판다는 민망했어요. 지금까지 재료가 싱싱한지 알아본 거야. 이제 제대로 할 거야. 하지만 손은 대나무로 향하고 있었어요. 해달이 가까이 다가와 지켜봤어요. 판다는 이제 안 먹는다면서 대나무를 또 먹고 있어요. 벌써 재료가 반 이상 줄었어요. 재료가 어디 갔지? 해달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겨우 남은 재료들이 냄비에 들어갔어요. 당근, 버섯, 감자, 열매에 대나무까지. 해달은 생각했어요. 이건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다. 판다가 말했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판다는 이상하게 배가 부르고 졸렸어요. 당 스파이크가 온 판다는 나무에 기대었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불 위에 요리를 올리고 잠이 들다니 정말 큰일이에요. 음식이 끓어 넘쳐요. 해달이 말했어요. 판다, 네 요리 똥 된다. 안 돼, 내 요리. 판다는 급하게 오다가 굴러다니던 감자를 밟았어요. 쿵! 판다의 큰 궁뎅이가 지진을 일으켰어요. 장작들은 쓰러지고 물통도 쓰러지고 날아간 당근은 카피바라 머리 위에 안착했네요. 판다는 말했어요. 다행이야. 냄비는 안 넘어졌어. 해달은 판다의 내구조에 놀랐어요. 이번에도 판다가 싼 똥은 새 친구가 같이 치웠어요. 판다가 미안해서 풀이 죽었어요. 해달은 친근히 다가가서 판다야, 넌 요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불나면 어쩔 뻔했어. 그냥 넌 앞으로 대나무 먹고 잠이나 자자. 다음에 또 요리 어쩌고 저쩌고 말만 꺼내봐. 그땐 알지? 해달은 화가 나면 부드러워져요. 그때였어요. 옆집 카피바라 아저씨가 조용히 와서 음식을 먹었어요. 역시 친화력이 좋은 카피바라예요. 인사도 없이 남의 요리를 먹다니. 판다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내 음식 어땠어요? 옆집 카피바라 아저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친화력 좋은 카피바라 아저씨가 그냥 가버렸어요. 판다가 맛이 궁금해서 한 숟갈 먹어보네요. 어떤 맛일까요? 표정만 봐선 잘 모르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판다는 대나무를 들고 말했어요. 역시 생식이 최고야. 얘들아, 우리 같이 식사하자. 해달은 조용히 판다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조작했어. 판다는 긍정적인 친구예요. 안 좋은 기억은 바로 삭제하는 초능력이 있나 봐요. 그날 저녁 세 친구는 펜션 앞에서 함께 쉬었어요. 판다가 요리하는 걸 우리는 봤어요. 요리는 불도 사용해야 하고 칼도 사용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요리가 하고 싶을 때 안전하게 엄마 아빠랑 같이 하기로 약속해요. 잠깐, 판다가 다음 요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해달에게는 비밀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해달의 보물찾기. 숲속 펜션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았어요. 판다는
기지개를 쭉. 그런데 해달은 아침부터 벌써 심심했나 봐요. 새 친구는 아침 산책을 나섰어요. 판다는 산책하면서도 대나무를 냠냠 먹고 있어요. 이게 뭐지? 해달이 수상한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와, 보물지도다! 새 친구는 보물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단서는 커다란 나무였어요. 이런, 주변이 다 커다란 나무예요. 이 나무가 제일 큰 것 같아. 이리로 가보자. 판다는 잘 모르겠나 봐요. 그때 카피바라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카피바라가 간 곳에는 두 번째 단서가 있었어요. 항상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인 줄 알았는데 카피바라가 한 건 했어요. 해달은 기뻤어요. 그런데 판다가 반대쪽을 가리켰어요. 해달아, 저기도 세 개인데. 카피바라는 판다가 짜증났어요. 다시 원점이에요. 나무 다음에 돌 3개, 그리고 다음은 작은 나무다리였어요. 저기 다리. 해달의 눈이 다시 번쩍 띄었어요. 지도 속 그림과 같은 똑같은 나무다리였어요. 새 친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새 친구들은 신나게 다리를 건넜어요. 근데 판다 엉덩이에 너무 붙은 카피바라는 좋지 못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눈빛이 풀렸어요. 다리를 건너 한참을 걷자 커다란 나무와 바위가 나타났어요. 여기야, 여기가 틀림없어. 다들 신났네요. 아니, 카피바라는 아직도 판다의 엉덩이 냄새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판다와 해달은 정신없이 땅을 팠어요. 카피바라는 진지하게 판다랑 그만 만날까 고민하고 있어요. 도대체 냄새가 어땠길래 이렇게까지? 우리는 냄새 안 나게 잘 씻어야겠어요. 카피바라는 삽을 들고 같이 땅을 판척했어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걸 보니 생각보다 연기에 소질이 있어요. 그때였어요. 해달의 삽 끝에 뭔가 단단한 것이 걸렸어요. 흙을 걷어내니 진짜 보물상자예요. 그 순간에도 카피바라는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 있자. 판다는 내 친구야. 냄새 때문에 친구를 버릴 순 없어. 착한 카피바라. 보물상자가 열리려고 해요. 금일까요? 보석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상자 안에는 도토리가 가득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때 뒤쪽 숲길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렸어요. 꼬리만 봐도 익숙한 친구예요. 역시 다람쥐였어요. 와, 내 도토리 찾아줘서 고마워. 해달은 허탈했어요. 다람쥐가 밝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지난번에 도토리 숨긴 곳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지도를 그려놨지. 그런데 지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지 뭐야. 해달의 손은 허탈감과 분노로 떨렸어요. 다람쥐의 눈빛은 기쁨에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판다는 뒤에서 조용히 도토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입에 넣으려는 순간 딱 걸리고 말았어요.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의 눈빛이 무서워요. 미안, 난 그냥 냄새 맡아본 거야. 판다는 핑계대는 기술이 식탐만큼 대단했어요. 근데 냄새라는 단어를 듣자 카피바라는 잊고 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새 친구는 펜션으로 돌아갔어요. 해달이 많이 속상한가 봐요. 우리 카피바라도 많이 속상해요. 카피바라는 느려요. 이러면 평생 판다의 엉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옆으로 살짝 비켜서 뒤따라가지만 그래도 아까 그 냄새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해달은 이제 다시는 보물을 찾지 않는데요.
그래도 오늘 새 친구는 보물을 찾으면서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아, 카피바라는 안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잠깐, 판다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해달아, 여기 또 지도 있어. 방금까지 쓰러져 있던 해달의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어디? 카피바라는 생각했어요. 역시 해달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건 진짜 보물지도야. 확실해. 그때 카피바라가 조용히 옆에 있는 안내판을 가리켰어요. 종이와 안내판의 그림이 똑같았어요. 그거 펜션 안내도야. 보물은 찾지 못했지만 새 친구는 오랫동안 기억할 모험 하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도 배웠답니다. 뭐죠? 우리는 항상 몸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냄새가 났다가는 친구들이 다 떠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도 제일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게 댓글로 남겨봐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 판다의 지름길. 오늘은 근처 마을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판다, 휴가 와서 잘 먹고 잘 잤나 봐요. 못 알아볼 뻔했어요. 아침이라 부은 거겠죠? 새 친구도 축제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카피바라가 잠깐 멈췄어요. 아, 어제 일이 생각났나 봐요. 판다 뒤는 피하는군요. 좋은 선택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그냥 편한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판다가 뭔가 생각났나 봐요. 왜 벌써 불안하죠? 판다는 저쪽이 훨씬 빠를 거라고 자신했어요. 해달은 별로 믿지 않는 것 같네요. 판다가 요리를 시작할 때도 딱 저 표정이었어요. 판다의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좋은 판단일까요? 카피바라는 오늘 자리 선정이 탁월하네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 같아요. 해달이 화가 나려 해요. 카피바라는 언제 저 길 건넜을까요? 우선은 판다가 말한 길로 가긴 가는데 해달이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판다는 눈치도 없이 신났어요. 부러진 나무까지 있어요. 판다가 택한 길은 제대로 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카피바라는 바람이 내 쪽으로 불지 않기를 바랬어요. 판다와 해달 상태를 보니 험한 길이 이어지고 있군요. 해달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어요. 판다가 길을 잘못 찾아서 화가 난 걸까요? 아니면 판다의 냄새를 맡은 걸까요? 판다가 또 거의 다 왔대요. 해달이 옆에 있는 걸 보니 해달은 비염이 있나 봐요. 근데 이번에도 틀리면 판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잠깐, 여기 처음 갈림길 아닌가요? 해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판다가 큰일 났어요. 해달은 화가 많이 나면 부드러워져요. 판다야, 앞으로 길은 내가 찾을게. 이 길이 맞는다는 둥 한 번만 더 해봐. 그 길이 너의 저승길이 될 거야. 이번에는 해달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이쪽으로 왔으면 되는 거였어요. 판다에게는 말하지 않을게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것 같거든요. 저 친구도 축제에 가는 걸까요? 우리 달팽이 친구는 굉장히 천천히 가네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판다가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판다의 기억 조작 능력이 발동했나 봐요. 참,
긍정적인 친구예요. 친구들은 축제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응? 왜 저러죠? 판다는 뭘 본 걸까요? 잠깐, 저 친구 설마 아까 그 달팽이? 어떻게 여기에 도착해 있는 거죠? 판다도 모르겠고 해달도 모르겠고 저도 모르겠어요. 혹시 진짜 지름길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카피바라는 별로 놀라지 않네요. 친화력 좋은 카피바라 몸에 달라붙어서 온 거였군요. 오늘 새 친구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게 더 빠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잘 모른다면 우리에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저도 사실 길치랍니다. 아,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운전을 못하죠? 우리 친구들에겐 지도 어플이 있답니다. 다음에는 어떤 재미난 일이 새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AI는 언제쯤 이미지를 일관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판다의 아주 작은 다이어트. 오늘 새 친구는 산책을 나왔어요. 판다, 어떻게 된 거죠? 너무 많이 먹더니만 산책도 할 수 없나 봐요. 큰일이에요. 판다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 하는 친구 앞에서 먹방을 신나게 하고 있는 건 해달의 아이디어겠죠? 해달과 카피바라가 판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어요. 판다는 배가 고파서 일어설 힘도 없었어요. 한 끼를 굶었을 뿐인데 응급사항이에요. 판다는 한 끼를 굶고 몇 끼를 먹는 걸까요? 마을 축제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다음날 아침, 판다, 왜 기대하는 표정이죠? 어제 먹은 음식이 아직도 입가에 묻어 있어요. 판다는 배가 더 나왔어요. 판다는 채소만 먹기로 했어요. 잠깐, 판다는 원래 채식 아닌가요? 뭔가 이상한 다이어트인데요. 해달과 카피바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판다 바보. 잠깐, 채소는 채소인데 양이 어마어마해요. 채소니까 괜찮아. 돼지야, 아니 판다야, 코끼리도 채소만 먹는단다. 근데 몸무게가 6톤이야. 해달이 웃고 있어요. 판다는 큰일 났어요. 판다야, 채소도 음식이란다. 여기서 더 먹으면 네 배가 터질 텐데 그 전에 내가 네 배를 터뜨릴 수도 있어. 판다는 먹던 걸 멈췄어요. 잠깐, 카피바라는 밑에서 뭘 열심히 주워 먹고 있네요. 판다는 힘을 줘서 배를 쏙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려고 했어요. 판다는 생각했어요. 그는 이상한 것 같아. 난 네가 이상한 것 같아. 판다는 드디어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판다의 계획에는 천천히가 없었어요. 그건 늘 카피바라 담당이니까요. 판다는 저질 체력이었어요. 바로 나무 밑에 뻗었어요. 이건 카피바라가 가장 잘하는 종목이에요. 해달은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이에요. 어제의 판다가 오늘의 판다에게 큰 선물을 남겼네요. 근육통이에요. 몸이 아픈 판다는 운동은 그만하고 견과류와 과일을 먹기로 했어요. 다람쥐들이 겨울 양식을 찾으러 오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그나저나 저 정도 양이면 또 실패해요. 굶어도 실패하고 채소만 먹어도 실패하고 무리하게 운동해도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해달도 놀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우리 해달이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굶지 않고 적당히 먹기, 한 가지 음식만 먹지 않고 골고루 먹기,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움직이기. 와, 어쩐 일로 판다가 음식을 천천히 먹어요. 아, 옆에서 해달이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네요. 잠깐, 판다가 줄인 양이 어디로 갔는지 알 것 같아요. 카피바라야, 넌 괜찮은 거지? 판다는 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 친구는 매일 조금씩 움직였어요. 며칠 뒤 작은 언덕에 판다가 끝까지 안 쓰러지고 올라갔어요. 판다는 갑자기 날씬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보다 더 오래 걷고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 살도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많이 줄진 않았지만 다들 뿌듯했어요. 오늘 조금 줄었다면 내일도 조금씩 하면 되잖아. 맞아요. 빨리 많이 빼는 것보다 건강한 습관을 오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판다의 다이어트는 아주 조금 성공했어요. 하지만 건강해지는 방법은 제대로 찾았답니다. 그렇지만 판다가 안 먹은 음식을 주워 먹던 카피바라. 저기 누구세요? 다음에는 어떤 재미난 일이 새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화에도 판다의 배가 같은 크기로 나올까요? 그건 판다보다 AI의 의지가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해달은 정말 괜찮을까요? 아이고, 오늘도 판다가 사고를 쳤네요. 잠깐, 해달의 저 미소는? 카피바라는 해달에게 지금 말을 걸지 않기로 했어요. 참, 지난화에 통통해졌던 카피바라는 하룻밤 만에 원래 몸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살이 금방 빠지는 체질도 있거든요. 판다에게는 비밀이에요. 다음날 아침, 해달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배가 아플 때는 뭘 먹어야 하지? 판다야, 먹지 않는 방법도 있어. 새 친구는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병원 앞에 도착하니 해달이 무서운가 봐요. 괜찮을 거라고 판다가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의사는 해달의 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픈 곳은 분명히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의사는 이번에는 해달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최근에 속상하거나 화나는 일이 있었나요? 전혀요. 정말 없었나요? 그때 밖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달의 미소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판다가 가벼운 사고를 쳤군요. 해달의 표정에 맛이 갔어요. 방금도 화를 참았나요? 그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해달의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어요. 판다가 요리한 날이군요. 재료보다 해달의 참을성이 먼저 사라졌던 날이에요. 이번엔 지름길 사건이네요. 길은 찾지 못했지만 해달의 화는 아주 잘 찾았어요. 판다가 다이어트 할 때네요. 판다는 살이 아주 조금 빠졌고 해달의 참을성은 아주 많이 빠졌었죠. 사실은 많이 답답했어요. 화를 계속 참으면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속도 불편해질 수 있어요. 참는 것과 배려하는 것은 달라요. 친구를 아프게 하지 않는 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답니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판다는 해달에게 미안했어요. 카피바라는 판다도 고쳐 쓰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향기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려나 봐요. 응? 해달은 아무 냄새도 안 나나 봐요. 해달에게는 비염도 있었어요. 오늘은
속마음과 코 속을 한꺼번에 치료했어요. 치료가 끝나자 세상이 달라졌어요. 꽃향기, 나무향기, 촉촉한 흙냄새. 해달은 세상에 이렇게 많은 냄새가 있는 줄 몰랐어요. 카피바라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해달은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판다는 엉덩이가 시원해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카피바라는 벌써 안전거리를 확보했네요. 그렇지만 우리 해달은 이 냄새는 숲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음침하고 어두컴컴한 지옥의 골짜기에서 온 사악한 냄새였어요. 해달은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카피바라가 산책할 때마다 왜 판다의 뒤를 피했는지 말이에요. 비염 치료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새 친구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판다의 냄새까지 없애주지는 못하지만요. 바람이 바뀌는 순간 카피바라에게는 산책할 때마다 반드시 지키는 규칙이 있었어요. 절대로 판다의 뒤에 서지 않아요. 이런 바람이 불어오네요. 당장 대피해야 해요. 카피바라가 관찰한 결과 판다의 뒤쪽 5m는 모기도 없었어요. 생명체가 없었어요. 판다의 뒤쪽은 죽음 그 자체였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카피바라는 해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비염이 치료된 후 해달도 이 어두운 현실을 마주한 적이 있거든요. 해달은 비염을 치료한 후 세상의 모든 향기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판다의 옆에는 가지 않아요. 그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판다가 근처에 있나 봐요. 두 친구는 긴급 작전을 시작했어요. 판다, 똥꾸렁내, 솔직하게 말하기 작전. 판다가 저기서 대나무를 먹고 있네요. 하지만 도무지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나 봐요. 그때 판다가 두 친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카피바라와 해달은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잠깐, 방금 저건 저승사자예요. 근처를 지나던 저승사자도 코를 막고 돌아갔어요. 판다의 냄새가 점점 더 무서워져요. 하지만 두 친구는 판다를 위해 용기를 내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결국 두 친구는 판다를 따라갔어요.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를 기다리면서. 마침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카피바라가 판다의 앞을 막았어요. 카피바라와 이동식 병기가 마주하는 순간이에요. 판다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순간 이런, 바람이 멈췄어요. 카피바라는 순간 사악한 냄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카피바라의 영혼도 잠시 빠져나왔다가 냄새를 맡고 다시 들어갔어요. 카피바라가 위험해요. 그때 해달이 용기를 냈어요. 판다야,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너한테서 똥꼬랑내가 심하게 나. 정확히는 네 뒤쪽에서. 그리고 네가 앉았던 자리도 같이 씻어야 할 것 같아. 판다는 놀랐어요. 자신에게서 그런 냄새가 날 줄은 몰랐나 봐요. 판다는 뒤를 돌아 축축하고 어두컴컴한 지옥의 골짜기를 확인했어요. 판다는 창피했어요. 그래도 작전은 성공했어요. 이제 두 번째 작전이에요. 사악한 냄새 제거 작전. 비누, 목욕솔, 그리고 도망갈 길을 막고 있는 친구 둘. 오늘 판다는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1단계 물에 불리기, 2단계 비누 거품 내기, 3단계 위험지역 반복 세척. 카피바라는 친구를 위해 끝까지 소를 놓지 않았어요. 드디어 두 번째 작전도 마무리됐어요. 꽃향기와 나무 향기가 돌아왔어요. 새 친구의 숲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제 새 친구들은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도 항상 깨끗이 씻어서 주변에 꽃향기와 나무 향기 같은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새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 친구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우리 깨끗이 씻고 다음에 만나요.